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투자처, 소형 아파트에 있다라 굉장히 작고 보유하기 편하고 선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정상화.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자, 월세 시대로 가고 있다. 전세 사라진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월세 흐름들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자, 월세 흐름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죠. 왜 그러냐면 10년차 투자자입니다. 10년차 투자자인데 최초 투자를 했었던 그 투자가 월세 투자였고, 그 한 채로 월세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38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자, 28채 월세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0년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기게 됐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조언들 드릴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죠. 자, 이처럼 월세 흐름들은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갭 투자로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7.10 대책 이후로 양도세, 규제 지역 내의 양도세 굉장히 중과시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양도 차익 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취득세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2주택자부터 8%, 3주택 12%입니다. 자, 그러다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유를 하면서 수익 내야 되는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익 낼 수가 있었어요. 자, 보통 갭 투자로 전세 끼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전세자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2년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의 계약 기간 끝나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증액시킨다라는 거죠. 증액시키는 그 돈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또 다른 갭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임대차 3법. 일단 전월세 신고 30일 내에는 하셔야 되고요. 자, 상한제를 뒀기 때문에 5% 이상 상승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2년 플러스 2년, 총 4년간의 그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그 법, 임대차 3법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전세 증액분, 이재법과의 서울집값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금 같은 경우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하기 굉장히 좋았는데 임대차법으로 5%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유를 하면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금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보유를 하면서 이익 보기가 쉽지가 않아져 있는 부분으로 월세 전환을 그렇게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자, 갭 투자는 보유를 하면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졌는데,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유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월세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다라는, 수익률 높으면 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50%, 60% 월세 수익률 내고 있다라는 영상 전달드린 적이 있죠. 자, 그 정도 월세 수익률 끊임없이 높이는 그 노하우를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 자, 그런 높아 있는 그 월세 수익률을 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팔 필요가 없다. 집값 오를 때 계속 기다릴 수가, 버티기가 가능해지는 그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한 그런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처럼 월세 전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월세 시대에서 집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집 주인 분들이신데 집 소유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냥 막 월세 받으면 될까요? 자,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월세 한 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월세 수익 한 채로 저 같은 경우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28채로 그래서 늘렸습니다. 자, 28채도 사실 덜 만족스러워요.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처럼 한 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채 보유를 해야지 만족할 만한 수익들을 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 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갭 투자, 여러분들 전세 연장 그 기간 동안, 연장할 때쯤 갱신 그 기간 동안에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월세 입금 내역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 대출 이자 연체 부분. 보통 월세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출 이빨이 땡겨서 자, 월세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들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자, 28채에 해당되는 대출 이자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도 하고 막 이 연체를 하신다, 월세 연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를 해결하는 노하우 역시도 마찬가지 필요합니다. 한 달마다 이런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자, 갭 투자 같은 경우 투자자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데 자, 월세 같은 경우 사업가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정말 관리를 충분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채, 두 채 더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두 채 월세 받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더 늘릴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금매, 이런 최저점 떨어져, 그 폭락장에서 최저점 떨어져 있는 금매 그렇게 막 많이 잡았었는데, 자, 금매 잡을 때마다 그 매도하시는 그 집주인과 이런 대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시죠. 너무 어렵다. 집값 떨어져서 힘든데, 세입자들이, 말도 안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 관리하는 그 노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빠르게 파셔야 됐다. 빠르게 파시는 그 물건들은 쌀까요? 비쌀까요? 쌉니다. 자, 저는 그런 물건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를 해야지 이런 월세 수익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다는 그런 파이프라인이죠. 자, 월세 같은 끊임없습니다. 안정적이다라는, 연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연금,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많이 부러워하시는데 근데 그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명 기간 동안 한 65세 이후로 수명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일 뿐이다라는. 근데 부동산 월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월세 받을 때도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로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셔야 돼요. 자,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전부 다 기록하셔야 돼요. 자, 월세 입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기록하셔야 돼요. 자, 그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책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전 기록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기록, 그리고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두 채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면 관리하기가 뭐 기록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0채 넘어가고 20채 넘어가잖아요. 그럼 관리 안 됩니다. 기록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월세 시대에는 이 증액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증액법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뭐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적용시키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럴 거기 때문이죠. 자, 이런 월세 증액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풀옵션 5종 세트 필요합니다. 자,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에어컨. 자, 5가지 필요한데 이 5가지 넣는다라면 자, 기존의 월세보다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자, 월세금을 높일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높아지고, 자, 그러기도 빠르게 나갑니다. 자, 빠르게 나간다. 이 소형이랑 풀옵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소형 아파트 1인 가구 선호하죠. 1인 가구들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가전제품 언제까지 자기가 여기 머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갇혀져 있는데 들어간다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들이 떨어집니다. 낮아지는 것들인 것만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와 접목시켰을 때 최대한의 그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굉장히 만족도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세 나가신다라고 하더라도, 계약 끝나고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광고를 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나오는 거 매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증액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증액하시기 위해서 이 소형 아파트 매입하셔야 된다는, 소형 아닌 다른 중대형 같은 거 안 된다는 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소형의 그 장점, 소형이 지금 또 저평가돼 있어요. 여러분, 소형 너무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이번 정책과 맞물려서 그 정책 취득세 중과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소형에 대한 저평가가 이제 앞으로는 정상화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평가됐어요. 자, 소형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투자처,
소형 아파트에 있다라 굉장히 작고 보유하기 편하고 선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정상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몇 배 이상이 뛴다라는 것이죠. 저는 투자금 대비 10배 정도 어떤 투자든 거의 대부분 10배 정도는 생각을 하고 투자금 대비 10배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월세 시대에 맞춰서 월세 받는 그 노하우들, 이런 기록 플러스 그리고 월세 증액, 그리고 앞으로 그 투자의 포커스 어디에 설정돼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